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매개변수 개념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확 줄여달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출력만 해보면 1단부터 몇 단까지 출력되냐면 9단까지 지금 출력해주고 있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거를 1단부터 100단까지 출력을 해달라 하면 요거를 100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코드가 100번 이렇게 중복돼서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참고로 파이썬도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데 객체지향 문법을 가지고 있는 그 언어는 중복이 발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객체지향 자체가 중복을 이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문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중복이 발생했죠.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복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1단, 2단 이렇게 나오는데 전 여기 이렇게 작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함수로 만들려고 하니까 def print 그 다음에 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함수명도 여러분들이 최적화되게 지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뭐 A로 짓고 B로 짓고 C로 짓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내가 알아보기 편하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될 거다 하신 분들은 요 함수명을 제대로 지워줘야지만 나중에 협업하는 사람들이 이 함수명을 보고 아, 얘가 구구단을 출력해주는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대충 지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탭 해가지고 요 함수 안쪽에다 이런 식으로 묶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를 한 번 출력하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오겠죠. 그죠? 얘를 두 번 하면 1단이 두 번 나오는데,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 녀석이 어떤 값을 넘겨주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좀 더 유연하게 작동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건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지금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1을 넘기면 1단, 2를 넘기면 2단, 그 다음에 3을 넘기면 3단 이렇게 출력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지금 이 프린트 단, 즉 1단을 결정하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이 단의 값이죠. 얘가 단의 값이 지금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10번 출력하든 100번 출력하든 1000번 출력하든 몇 단밖에 안 나온다? 1단밖에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단이 어디로 온다? 이 소괄호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한다? 무슨 변수? 매개변수를 한다 했죠. 왜 매개변수다?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개변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주면 첫 번째 인자값이 여기 요거를 이제 인자값이라 하는데 첫 번째 인자값이 요 매개변수에 도달해서 이때는 1이, 그 다음에 이때는 2가, 이때는 3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정말 1단, 2단 나올까요? 자, 보이면 1단, 2단, 3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9단까지 출력해둔 게 목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쓰면 뭐 4단, 5단 출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써도 지금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가 말도 안 되는 단을 출력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217단 그것만 출력한다면 하나만 써도 상관없는데 연속된 9구단을 출력을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한다? 반복문을 돌려라. i는 1, 그 다음에 while i는 9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신 뭐 주면 될까요? i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 했을 때 여기 i 뭐예요? 최초엔 1 들어오니까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문만 이용하면 반복문도 이용하면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매개변수의 개수를 맞춰달라라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죠. 함수 호출 시 사용한 인자에 따라서 함수를 적절하게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런 이제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함수 실행이죠. 그죠?
자, A라는 함수를 실행했고, B라는 함수를 실행했고, C라는 함수를 실행했는데, 자, 근데 지금 이런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DEF에서 A 함수를 만들어둬야 된다 했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A 함수 실행. 자, 그리고 나 실행해보는 거예요. 밑에 거 오류 나는 건 무시하시고요. 자, 그러면 A 함수 실행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B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 B 함수는 지금 인자값을 몇 개 받아요? 이제 인자값이 몇 개예요? 3개니까 매개 변수도 몇 개? 당연히 3개여야 된다. 그래서 int가 아니라 A, B, C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B 함수 실행. 사실 이것만 하고 오류 안 나면 성공이에요. 오류 안 나면 잘하는 건데, 그럼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F 스트링 쓸까요? 그 다음에 B, C.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도 뭐 확인해주면 좋겠죠? 실행했을 때 이렇게 A, B, C, B 함수 실행하면서 1, 2, 3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인자값이 몇 개예요? 하나? 얘는 뭐예요? 1과 1은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된 결과가 뭐예요? 그죠? true가 들어가는 거예요. true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 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C 함수 실행.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C 함수 실행했을 때 실행되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인자값을 4개 넘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매개 변수를 안 썼다? 그러면 실행될까요? 당연히 실행 안 돼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take 형 positional arguments but 지금 너 4개 넘기고 있는데 매개 변수 없다. 4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를 하나 딱 써보는 거예요. A. 그러면 A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여기 도달하는데 실행하면 또 오류 나겠죠. 그러니까 너 지금 하나밖에 없다. 4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 더 4개 더 써줘야 된다.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첫 번째 인자값이 첫 번째 매개 변수예요. 두 번째 인자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뭐 세 번째, 네 번째에 들어간다거나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첫 번째에 들어간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겨준 순서대로 값이 착착착 꼽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해주면 A, B, C, D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이제 뭐라고 해요? 매개 변수가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자적 역할을 해준다 해가지고 매개 변수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쓰는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씀으로 인해서 함수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서. 왜요?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그 넘겨준 값에 따라서 이제 나에게 결과를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가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유연한 함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규칙 있죠?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1개 넘겼으면 인자값 1개, 매개 변수가 2개면 2개, 인자값도 2개, 매개 변수가 3개면 인자값도 3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규칙을 어기면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